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된 허용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첫 시간인데 바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선사시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시대 순별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은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이런 교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어떤 강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첫 시간은 약간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요. 여러분들이 어떤 국사 공부에 임하는 자세 간략하게만 할게요. 또 이런 거 길게 하면 따분하니까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이 교재 특성에 맞게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또 어떤 개념 설명식의 그런 기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공부에 임하는 자세로서요. 물론 어떤 학문을 하던 어떤 공부를 하던 무조건 암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를 해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요. 일단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국사 자체는요. 사실 정말 암기를 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어떤 용어라든가 유적지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어떤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암기 영역이에요. 그 전에 물론 선행에서 이런 흐름이 이제 연결이 돼야겠죠. 그 부분이 이제 이해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떤 이해와 암기를 어디에 기반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임할 것이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요 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록 암기학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기록 암기 또는 기록 암기의 학의 논리 암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제가 공부의 어떤 큰 방향을 잡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맥락을 한번 쭉 짚어볼게요. 지금의 어떤 현대 사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그렇죠? 디지털이 이제 보편화돼 있고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가 보편화된 지금의 사회에서는요. 어제의 일이 우리 역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제의 일이 역사라고 할 수는 없고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역사에서 다루려고 한다면은요, 어떤 그 세계사적으로 어떤 큰 영향을 줬다거나, 혹은요, 어떤 보편적 제도로 정착이 됐다거나, 또는요, 어떤 대다수 많은 인구에게 영향을 주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거나 하는 그러한 과거의 일의 역사가 될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또 교과에 수록된 역사로 어떤 수험에서, 그러니까 시험으로서 고려해야 될 역사는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2000년도에 6.15 공동선언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어떤 마지막에 우리가 수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그 정도가 될 것이에요. 그래요. 그럼 역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현대사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험서에서 다루고 있는 마지막 사건으로서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에 뭐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뭐 몇 년 지났다고 그게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계사에 어떤 큰 영향을 끼쳤고 우리나라의 어떤 교과서에 크게 이제 교과서를 또 바꾸게 되면서 들어가게 된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광복 있죠, 광복. 광복 이후 그래서 1945년에 8.15 이후 어떤 큰 맥을 한번 역추론을 해볼게요. 그래요. 이 사이에 또 이제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일제강점기 1910년도부터 자, 그 다음에요. 요것을 더 역추론해 보면은요, 이제 개항기가 나올 것이에요, 여러분들. 1876년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개항을 하게 되죠. 이제 근현대로 들어간 거죠, 이미. 그래요. 근대사로 들어간 거죠. 현대사라면 근대사로 들어간 거겠죠. 이 전에 또 뭐가 있냐면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근대사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요. 흥선대원군의 집권. 그 다음에요,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일이냐면요. 세도정치,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가겠죠. 세도정치 시기가 있어요. 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제 조선 후기라면, 이 조선 전기의 일이 또 있겠죠.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또 조선 전기의 일이 있을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조선이 어떤 건국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어떤 체계를 다지고 왕들의 업적이 나오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역추론하는 거예요. 역추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에 어떤 큰 제가 맥락을 그려드리기 위해서 역추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는 고려 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려 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고려에 건국이 있을 것이고, 고려가 건국되기 전에 이제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이제 고대 국가가 있었겠죠. 그래요. 그래서 고대 국가가 체계를 다지게 되는 삼국시대와 그 다음에 삼국시대 이후에 남북국시대가 있겠죠. 그래서 역추론을 한 거니까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대 국가가 시작이 되는 삼국시대가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고대 국가 전에 이제 초기 국가들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국가들의 성장이라 그래서 초기 철기 시대에 초기 국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이를테면 부여라든가 옥저라든가 아니면 사만이라든가 동해라든가 이런 국가들 들어보셨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최초의 우리 국가인 고조선을 언급을 하죠. 그래요. 이것도 뭐 굳이 말하자면 초기 국가에 넣어서 포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맨 처음 우리가 공부하게 된 이제 원시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구석기라든가 신석기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큰 맥락에서 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록으로서 이를테면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의 기록이라든가, 이를테면 삼국지라든가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요 우리의 역사서로서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어떤 기록이 다 돼 있는 것들이 교과서에 수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기록, 여러분들이 역사를 우리가 흔히 논의할 때 이런 두 가지로 논의를 하잖아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논의하는데, 사실상 물론 이 두 개의 어떤 학문적 가치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건 기록된 거예요. 그럼 기록 안 돼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가의 주관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록이 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발견된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역사가가, 자, 역사관이 아니라, 자, 역사가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면서 이걸 해석해서 교과서에 수록이 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록 암기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록 해석에 대한 암기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기록을, 그러니까 해석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한정돼 있고요. 국사는 굉장히 솔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어떤 내용들, 여기 안에 들어간 내용들은 제일 이제 기본이 되는 게 국사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국사 교과서도 계속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국사 교과서의 어떤 큰 틀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국사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걸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유물이 되고 다른 명칭이 되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논리 암기라는 것은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사에는 조금 납득하지 못할 만한, 그러니까 좀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사기 같은 내용도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 그 시대의 유물, 그 시대에 썼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직접 접해보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역사는 모든 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 현대사는요. 그 다음에 증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체로 다 이렇게 복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시 말하면 이론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내용들은요, 역사가가 발굴해낸 것을 그걸 기록을 하는 걸 우리가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이걸 파악을 해서 암기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 논리 암기라는 측면에서 왜 사기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이걸 내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6차 교육과정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청동기 시대가 BC 10세기에 시작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BC 10세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어느 시대에 성립이 됐어요? 신석기 시대요, 구석기 시대요, 청동기 시대요, 철기 시대요. 고조선이 건국된 건 청동기로 알고 있죠. 이건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고조선이 신석기 시대 아니잖아요. 청동기 시대에 건국됐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BC 2333년에 건국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청동기 시대는 BC 10세기에 시작됐다며요. 천년경에. 그럼 여기 붕 뜬 이 과거로부터 1333년 전이 청동기, 이건 안 맞죠? 그러니까 교과서가 어떻게 개정된 거예요? 청동기 시대를 BC
20세기에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얼추 맞잖아요. 그렇죠? 333년이라는 어떤 공백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고조선이라는 국가를 청동기를 기반으로 했던 시대에 건국이 됐다는 걸 맞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출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교과서도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은 여러분들 이제 역사가 어떤 그 학자로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요 수험으로 볼 때는 이게 논리적으로만 맞으면은 그대로 그냥 그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암기하다 보면은요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이제 연결시켜갖고 이러한 큰 맥락을 그려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살을 채워가는 이 과정이 바로 국사 또는 한국사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이 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이것은 이제 한국사를 강의하는 어떤 그 교재 테마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요. 이 지금 어떤 요약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도표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개념 설명식으로는 못 나가고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핵심 요약으로 위주로 나갈 거지만 국사는요. 절대로 어떤 단절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하나하나의 어떤 그 이제 담고 있는 테마가 있긴 있죠. 이게 단절이 돼 있는 형태로 구성은 돼 있지만 절대로 내용이 단절이 돼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줄까? 연결과 흐름에 중점을 두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그래서 부득이 여러분들 어떤 정치사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정치사가 뭐냐면 사건사거든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국사를 한 번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한국사는요 정치사뿐만 아니라 문화사도 있고 경제사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들 있죠. 사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는데 사회구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정치사에 자연스럽게 이 사건사 안에 스며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 수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이제 교재를 좀 뒤로 뒷부분도 먼저 봤다가 다시 앞부분 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덜어 있을 거니까 그거에 좀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 주시고 이제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오리엔테이션은요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사시대 전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요걸 좀 지울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지워지면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같이 지워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흡수하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딸딸 외운다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모르더라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들어보는 게. 그리고 이제 내가 미흡한 부분을 집중해서 이제 그 부분을 캐치해갖고 파악해내서 그분의 어떤 심화 내지 집중 수업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꼭 보면 앞에 몇 페이지만 시커멓고 뒤에는 깨끗하고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고요. 일단 모르더라도 좀 모르는 게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넘어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빠뜨리고 좀 미흡했던 부분이 또 이제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 선사시대 전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인류의 기원이 나오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은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요. 굉장히 그 하나의 어떤 큰 배경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맨 위에 나와 있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류의 기원을요. 이제 인류학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학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그래서 인류학적으로 분류를 해보면요. 먼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요. 남방의 원숭이라고 보면 돼요. 남방의 원숭이. 그래서 우리 이제 저도 어릴 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기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기독교 다니는 이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뭐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느냐라고 말한다면 또 이제 원숭이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느냐 진화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는 어떤 인류의 기원은 원숭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원숭이가 아니고요. 남방에 살았던 원숭이는 좀 달라요.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이 자유로웠고요. 이 손을 통해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시 말하면 좀 조잡스러운 이런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석기인들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인종들이 구석기 시대를 이루는 그런 이제 인류학적인 그런 인종인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오는 게 호모라고 붙죠. 그래서 호모라는 게 인종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인류의, 그러니까 인간의 개념.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어떤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이 되기 위한 최초의 어떤 인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모라는 부분이 인종 또는 인간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인의 개념. 그래서 먼저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호모 나오는데 이게 인류학적 분류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이를테면은요. 가로치고 나와 있는 부분, 그 밑에 이제 최초 인류 손재주 좋은 사람 이런 말 나와 있죠. 그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바로 나와 있는 이제 그 시기는요. 이거 활동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특징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재주 최초 인류라고 되어 있고요. 직립보행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말이 나오고 이 호모 하빌리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시작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호모 에렉투스 나오죠. 원인. 그래서 이 부분이 구석기 시대를 이뤘다. 불언어 사용했고 사냥과 채집. 그 다음에 베이징인, 자바인, 크로마뇽인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 네안데르탈인 이건 지명을 딴 겁니다. 그 지명에서 출토된 어떤 화석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어떤 두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뼈의 화석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지금의 어떤 그 여기 나와 있는 크로마뇽인이 두뇌 용량 있죠. 그런 것들을 두뇌 구조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뇌 용량을 밀리리터 내지 cc로 표현하거든요. 지금 현생 인류하고 가장 비슷했다. 어떤 치아라든가 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모양이라든가 길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직립보행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직립보행. 그래서 왜 남방의 원숭이를 여기서 인류의 최초의 기원으로 보냐면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점점 정교한 걸 만들기 시작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그 어릴 때 피아노를 가르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손이 이렇게 어떤 손재주에 따라서 두뇌가 발달하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국사를 강의하신 어떤 교수님은요, 그 자제분들의 어떤 교육 방식이 되게 특이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어떤 현실 생활에 적용을 시키는데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 양육 방식은요. 아이들을요, 지방이지 시골에서 양육을 하는데 텔레비를 일정을 못 보게 하고 매일마다 어떤 재료를 많이 넣어준대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놀라고 뭐 종이를 좀 플라스틱, 비닐 자꾸 뭘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하나의 양육 방식이라는데 모르죠. 그러다 어떤 자폐아가 나올지 아니면 엄청난 천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렇게 발전해 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점점 정교한 도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불을 피우게 되고 나중에는 청동기를 만들게 되고 나중에 철기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고 정복전쟁이 일어나고 그 무기를 통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립보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요 정도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신석기 문화, 청동기 문명의 탄생을 좀 넘어갈게요. 다음 장에 우리 역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사시대가 나오는데 우리 민족의 기원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기원에서는 한민족의 특성이 나오고요. 자, 우리 민족의 특성과 그 다음에 그 옆에 박스에 뭐라고 나와요? 한민족의 형성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한민족의 형성. 자, 일단 우리 민족의 특성. 자, 이건 뭐 그냥 간단한 거죠. 여기 뭐 백인종이나 흑인종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황인종이죠. 그 다음에요. 언어학적으로는 알타이어계. 자,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단일 민족이죠. 그래요. 우리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처럼은 지금 물론 뭐 다문화 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민족 사회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요. 물론 뭐 중간에 어떤 발해라든가 이럴 때는 말갈족,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고구려 계통과 이렇게 섞여 살긴 했지만 지금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우리 말갈족들이 지금 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만주족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민족 형성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틀려요. 자, 지금 보세요. 한민족 형성.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한반도만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반도만 좀 그려보고요. 물론 우리 지금 이 한반도부터 시작해갖고 위에 만주까지요.
자, 여기 다 보시면 만주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청동기 시대는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한반도를 포함해서 만주 전역에 구석기 시대부터 여기에 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 건 맞아요.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두 개로 나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주 한반도 중심에 분포했다. 구석기 시대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민족의 기틀 형성은 뭐라고 돼 있나요?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 거.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 기틀 형성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청동기 시대라고 말한다면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 국가 성립. 왜 이런지 이걸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냥 이걸 그대로 외웠다면 아무런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는데 여기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구석기 시대는요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이 인접해 있는 중국 대륙과 그 다음에 밑에 동남아시아 이런 어떤 대륙들이 연결돼 있었어요.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북방민족,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러시아 계통이라든가 아니면 퉁구스, 이 어원, 다시 말하면 어떤 터키 이런 계통과 그 다음에 중국 계통, 동남아시아 계통이 여기를 왔다 갔다 이동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들어가면 우리가 이동 생활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아직 정착하기 전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 정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이제 빙하기와 간빙기 이게 순환이 되면서 따뜻한 시기가 오면서 대륙이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대한해협이 생기고 황해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신석기 시대에 이제 여기 한반도에 우리의 이제 조상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요.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면 정착하잖아요. 농경 시작되고 그 말은 이동생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착을 하면서 우리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나라 우리 조상님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청동기 시대에 걸쳐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됐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은 다시 말하면 신석기 시대라고 말해도 맞고 청동기 시대라고 해도 맞지만 더 정확한 건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청동기 시대에 걸쳐서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됐다라고 해야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 맨 처음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역사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구석기, 중석기, 잔석기 나오는데 구석기도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이 내용에 바탕을 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잘 연결 지으면 쉽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중석기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노루라든가 토끼처럼 어떤 이게 발빠른 짐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에 맞게 이제 그러한 어떤 도구들을 개발해요. 화살촉이라든가 이런 것들, 순배찌르개라든가. 중석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요, BC 70만 년 전이니까 우리가 인종적으로 공부했던 부분 바로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호모 하빌리스가 구석기 시대이니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BC 70만 년 전, BC 8000년경, BC 8000년경 그 사이고요. 넘어가는 시기. 근데 70만 년과 8000년경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어떤 그 연도를 그냥 간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BC 70만 년인지 69만 9,996년인지 이런 것들은 어떤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대 사회 들어와서부터 어떤 이제 단위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큰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대 사회 들어오면 이제 1세기 단위로 어떤 100년 단위로 이렇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점점 뒤로 올수록 이게 10년, 5년, 1년 이런 단위로 이제 점점 의미가 있어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죠. 이때는 이동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될 수 없었다하고도 좀 맥락을 같이 하죠.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기억하시면 여기서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 정착을 했단 말은요. 뭐 먹고 살았어요? 농경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직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기 잡아먹고 어로, 수렵 이런 것들. 채집경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채집경제는요. 다시 말하면 아직 뭔가를 재배해서 농경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잠은 어디서 잘 것 같아요? 그럼
견고하게 집을 짓고 살지 못하겠죠. 이제 동물의 가죽이라든가 나뭇잎 같은 것들로 임시거처를 짓고 살겠죠. 그래서 막 집 짓고 살았다. 자, 여기 어떤 기본 어떤 개념이 될 것이요. 구석기 시대는요. 그래서 이때 어떤 석기를 사용했으니까 석기는요.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뗀석기가 되겠죠. 아직까지 석기를 정교하게 갈거나 이어붙이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면 돼요. 때려쳐서 돌팔매질이라든가 때려친다든가 돌끼리 부딪혀서 떨어뜨려 낸 부분으로 뾰족함은 주먹도끼, 짱돌로 쓴다거나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뗀석기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될 게 이제 사냥용과 조리용, 글개라든가 밀개 이런 것들 조리용 도구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면요. 구석기 시대에 약 70만 년 전 사냥도구로 주먹도끼, 찌개, 팔매돌, 그래서 조리도구로 글개, 밀개, 그래서 골각기, 뼈로 만든 연모거든요. 뾰족한 거. 그래서 그런 거. 경제는 약탈경제, 사냥, 채집, 어로. 그래요. 그래서 사회는 이동 생활을 했고요. 가족 단위로 무리지어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술적 의미로 고래나 물고기 조각이 발견됐는데 어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풍요의 어떤 의미를 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기, 좋은 고기 잡혀라, 배부르게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유정은 동굴 바위 그늘 막집 전국적으로 분포하더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빠르게 좀 스킵을 했고요. 이제 이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중석기 시대 좀 따뜻해지고 이제 기후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날렵한 이런 짐승들을 잡기 위한 대체적으로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잔석기를 사용했다고 보면 돼요. 좀 더 이제 정교화된 건데요. 대표적인 게 어떤 이음도구를 만들어서요. 이음도구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창에 요거 나무를 이제 이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순배찌르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배찌르개 이런 것들 화살촉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날렵한 짐승들을 잡기 위한 이런 도구를 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볼까요? 잔석기, 그래서 이음도구라든가 순배찌르기. 여전히 여러분들 물고기잡이, 식물채취, 채집경제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아직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유적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실제 시험 전에는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눈으로 보고 스킵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외워봤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맥락만 그려드리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 넘어오면은요 제일 큰 특징은 뭔가요? 석기를 갈기 시작한다는 거와 그 다음에 토기를 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기는요 이제 저장의 용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조리의 용도가 있는데 이때 토기는요 밑이 뾰족한 형태의 이제 토기를 만들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국사에 대해서 좀 피상적인 학습만 된 분들은요 빗살무늬 토기만 만들었다 생각하시는데 빗살무늬 토기는요 신석기에서도 굉장히 후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 민무늬 토기라든가 이름 민무늬 그 다음에요 눌러찍기 문토기 아빈문 토기라고도 하죠. 눌러찍기 문토기라든가 그 다음에요 이제 빗살무늬 토기라든가 우리 하나 더 나와있죠. 덧무늬 토기 지금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토기의 종류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아는데 뭘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이름 민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최초의 토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민무늬 토기가 있어요. 또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무문 토기, 민무늬 토기, 그냥 민무늬 토기라고 하면 청동기 시대예요. 이거 함정으로 많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눌러찍기면 이렇게 눌러찍은 거죠. 무늬를 덧무늬 위에 이렇게 덧무늬를 이렇게 놓은 거겠죠. 이거 붙인 거예요. 이게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걸 덧붙인 겁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토기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의 어떤 유의미한 사실이 있다면은요. 이런 게 되겠어요. 이제 이동 무리 생활이 아니라 어때요? 신석시대 들어가면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런 형태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농경이 시작되고요. 농경 시작에서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농경 시작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농경이라 그러면 왠지 벼농사를 지어서 밥 지어 먹겠다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때는 밭농사예요. 조, 피, 수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그 주곡작물들 있죠. 이런 어떤 보리라든가 아니면은요 벼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청동시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농경 시작은 됐지만 농경과 목축 시작됐지만 조피 수수 이런 거였다.
자, 원시수공업으로 가락바퀴와 뼈바늘 뭐예요? 실을 뽑는 거죠. 바느질을 했다 이거예요. 정착생활 족외혼 굉장히 중요하죠. 자, 족외혼. 근친혼에 대한 관념이 이제 조금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어떤 그 원시사회에서 무리지어 이동하다 보면은요, 씨족관념이 생기질 않거든요. 어찌어찌 하다 보면 동물처럼 임신을 하게 되고요, 출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물론 이게 내가 난 애구나라는 관념이 있겠지만, 이게 어떤 나의 어떤 진짜 씨족이고, 나의 어떤 혈육이고, 이런 관념이 좀 더 희박하거든요. 근친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이제 다시 말하면 어떤 원시사회에서는요,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족외혼이에요. 근친혼을 하지 않고 다른 부족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씨족사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족외혼과 맞물리면서 부족을 이루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론이지만 근친혼을 하잖아요. 어떤 그 유전자 이상으로 다운 증후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대로 된 어떤 그 출산, 다시 말하면요,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더 빨리 조기 사망할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어떤 족외혼을 통해 갖고 그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이거겠죠. 더 많은 어떤 인구의 성장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먹고 살만하다 이거 아니에요. 먹을 게 이제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족사회를 이루게 돼요. 부족사회. 근데 이 부족사회를 이뤘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자, 이런 구석기, 신석기 시대, 물론 부족사회를 이루고 무리의 어떤 그, 이를테면 연륜이 많은 이런 사람이 부족을 이끄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그게 바로 반드시 지배와 피지배, 다시 말하면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평등사회에서 평등사회. 그래서 이러한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공이 무리의 어떤 그, 이를테면 부족장 개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누굴 지배하는 관계는 절대 아니에요. 평등사회였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정착생활 족해혼. 그러면서 씨족 단위가 이제 부족사회로 발전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 원시신앙이 발생하죠. 그래요. 어떤 자기의 부족을 특정 동식물과 연결시키는 토테미즘이라든가 정령신앙, 애니미즘이라든가 무당의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이라든가 영원불멸사상 이런 것들, 조상숭배 이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요, 정착을 했기 때문에 막집을 짓지는 않겠죠. 그래서 움집 짓고 살더라.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움집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원형이나 방형, 직사각형, 화덕, 불자리, 불된 자리, 그래서 저장구덩이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집자리에 대해서도 나중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들어가면 조금씩 바뀌는데 그 부분은 가서 조금 이제 구별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진행하고요. 기출 분석, 이게 실제 다 기출된 겁니다, 여러분들. 국가직이라든가 이런데, 지방직 이런데 한번 볼게요. 자,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 중에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가지지는 못했다. 맞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도 발견되고 있다. 그쵸? 어딨어? 여기 있잖아요. 신석기 시대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기본 단위로 하였다.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사냥도구로는 글깨 밀깨가 아니죠, 여러분들. 글깨 밀깨는 조리도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 지금 문제 하나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표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좋은 내용들 다 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좀 너무 깊이 들어간 감이 있나요? 네, 깊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나중에 어떤 그러니까 좀 깊게 그 다음에 흐름을 정확히 공부해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앞으로도 이런 어떤 리듬을 좀 유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괜찮았으면 바로 이어서 뒤에 강의로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